이 냄새. 4년 만이네. 한 개 사야겠다. 말도 안 돼. 붕어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준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한복판.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4년 전 자신을 떠난 여자가 쌍둥이와 함께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향해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준혁은 고급 울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회식 자리를 먼저 빠져나온 길이었습니다. 청담동 일식집, 코스 요리, 1인당 20만 원. 그러나 맛이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니요, 급한 전화가 와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거리를 따라.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냄새, 붕어빵, 길모퉁이 낡은 포장마차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4년 만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냄새였습니다. 준혁의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노점 앞에 섰습니다. 붕어빵 틀을 뒤집는 손이 보였습니다. 거친 손, 동상으로 갈라진 손등. 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지은, 4년 전 자신을 떠난 아내였습니다. 여인 얼굴, 짧게 자른 머리, 낡은 파딩, 노점 옆 플라스틱 의자에 한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의 다리에 매달려 서 있는 또 다른 아이가 보였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똑같은 얼굴, 4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통통한 볼에 빨간 파카, 의자에 앉은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 가? 조금만 더 있자. 지은이 붕어빵을 뒤집으며 대답했습니다. 배고파. 준혁은 본능적으로 가로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이가 형을 쳐다봤습니다. 형아, 자지 마. 나 앉아. 그럼 일어나. 싫어. 지은이 두 아이를 돌아봤습니다. 육준서, 육준우, 이제 곧 갈게. 준혁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육준서, 육준우, 육시, 자신과 같은 성, 게다가 준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우연이야. 흔한 성이고 흔한 이름이잖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2024년 12월, 아이들이 4살쯤이면 2020년생, 임신 10개월을 더하면 2020년 초, 그때 자신과 지은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이혼하기 직전, 혹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저 아이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준서가 일어났습니다. 옆에 선 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우야, 우리 조금만 참자. 응, 엄마 힘들어. 알아. 준혁은 두 아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둥근 얼굴, 큰 눈, 오똑한 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보육원에서 찍은 5살 때 사진, 비교했습니다. 닮았습니다. 심장이 더 빨라졌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그러나 확신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30분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손님이 몇 명 왔습니다. 지은이 붕어빵을 팔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지은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준서야, 준우야, 이제 가자. 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포장마차를 접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었습니다. 한 손으로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손으로 짐을 들었습니다. 준우는 지은의 옷자락을 붙잡고 걸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준혁은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두 아이를 데리고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준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의 첫눈. 준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의 30평 아파트. 고급 가구들이 즐비했지만 텅 빈 느낌.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위스키를 따라 단숨에 비웠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 이지은. 엔터키. 수천 개의 결과. 모두 동명이인.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옛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끊어진 번호였습니다.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찾고 있는 거지? 왜 확인하려는 거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육준서, 육준우, 자신의 성, 자신의 이름에서 따온 준자,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4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20년 4월, 서울 변두리 원룸, 3평짜리 좁은 방, 지은과 결혼한 지 2년째였습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연극반이었습니다. 지은은 조명을 담당했습니다. 준혁은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년을 만났습니다. 졸업 후 바로 결혼했습니다. 부모님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구청에서 올렸습니다. 증인은 편의점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구청 앞에서 지은이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도 웃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준혁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급 9,000원, 한 달 200만 원. 지은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방 설거지, 한 달 180만 원, 월세 50만 원, 공과금 10만 원, 식비 40만 원, 교통비 20만 원, 한 달에 250만 원은 모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갔습니다. 보금자리론을 알아봤습니다. 3년 후면 전세 보증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3년만 참자. 그럼 우리도 우리 집 생길 거야. 준혁이 지은을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꼭 집 마련하자.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갈게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쓰러지셨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대장암 3기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은이 울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1,500만 원입니다. 지은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혁이 지은을 붙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800만 원, 7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신용불량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연체 기록. 어디서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안한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어려운 목소리들이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나도 지금. 지은은 결국 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래도 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을 미뤘습니다. 아파서 몸부림쳤습니다.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지은은 매일 울었습니다. 준혁은 지쳤습니다. 밤마다 편의점 재고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집에 돌아오면 지은이 울고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맥주. 지은과 싸웠습니다. 왜 돈이 없어?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살 거야, 평생? 대답이 없었습니다. 2021년 3월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은도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 지은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더는 못하겠어. 이렇게 사는 거. 준혁아, 미안해.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엄마 수술만 하면. 우리 다시 열심히 살면 돼.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지쳤어. 정말 지쳤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은도 울었습니다. 제발, 우리 헤어지지 말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일주일 후였습니다. 구청 가족관계 등록과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 말과 함께 2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은이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행복해. 지은이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방. 지은의 화장품이 없었습니다. 지은의 옷이 없었습니다. 지은의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잘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1년 9월, 변호사 한 명이 준혁을 찾아왔습니다. 고급 양복, 50대 남자. 육준혁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제 의뢰인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의뢰인? H그룹 6부회장님이십니다. 준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를요? 당신은 6부회장님의 아들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서. 준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 고아입니다.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보육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맡기셨습니다. 6부회장님의 옛 애인이셨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호텔 레스토랑. 60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 준혁을 보자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준혁아. 낯선 호칭이었습니다. 앉게. 준혁은 앉았습니다. 긴장으로 온몸이 굳었습니다. 미안하다.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네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네. 그런데 내가 비겁했어. 재벌가에 숨겨둔 아이를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어.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네. 다음 날, 준혁은 H그룹 본사에 출근했습니다. 전무 보자요. 연봉 1억. 3개월 후, 강남 아파트 30평. 전세금 회사 지원. 6개월 후, BMW 5 시리즈. 회사 명의. 1년 후, 이사 직함. 연봉 2억. 법정 상속인 등재. 준혁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혼자 텅 빈 아파트에서 가끔 지은이 생각났습니다. 잘 살고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닐까? 재혼했을까?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이 흘렀습니다. 오늘 준혁은 거래처와 회식을 했습니다. 청담동 일식집, 고급스러운 분위기, 그러나 맛이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12월의 공기, 걸었습니다. 목적 없이 강남역 사거리,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들, 그때였습니다. 붕어빵 냄새, 익숙한 냄새, 4년 만의 냄새, 준혁의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봤습니다. 4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준혁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인 얼굴, 지친 눈빛, 그리고 아이들, 육준서, 육준우, 쌍둥이, 내 아들일까? 준혁은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2021년 4월 초 이혼, 지금 2024년 12월, 3년 8개월, 아니 정확히는 2021년 3월 말 헤어짐, 거의 4년, 아이들이 4살이면 2020년생, 임신 10개월 더하면 2020년 초, 그때 자신과 지은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시기가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은은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이혼할 때 알고 있었을까? 왜 말하지 않았을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지은도 몰랐을까? 임신 초기는 모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쌍둥이면 더 늦게 알 수도, 아니면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을까? 준혁이 이혼하자고 했으니까 짐이 되기 싫어서 추측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혁은 다시 그 거리로 갔습니다. 오후 5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점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 노점이 보이는 곳,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6시 30분,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준서와 준우를 데리고 커다란 가방을 들고 노점 앞에 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붕어빵 틀, 반죽, 가스레인지. 30분 후, 첫 붕어빵이 구워졌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지은이 준서에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준서야 먹어. 고마워 엄마. 준서가 호호 불며 베어 물었습니다. 준혁은 카페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이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둥근 얼굴, 큰 눈, 오똑한 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비교했습니다. 닮았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맞아.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DNA 검사. 어떻게 아이들의 DNA를 구하지? 머리카락, 침, 혈액.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밤 9시, 손님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은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지은이 가는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들키지 않게 15분을 걸었습니다. 낡은 주택가, 좁은 골목, 지은이 한 빌라 앞에 섰습니다. 반지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희미한 불빛, 준혁은 골목 끝에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빌라,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계단. 저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DNA 검사 방법, DNA 검사 비용, DNA 검사 소요 시간, 검색 결과, 머리카락 가능 모금 필요, 침 가능 면봉 필요, 비용 30만 원, 기간 일주일. 준혁은 메모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접근하지? 어떻게 DNA를 채취하지?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서와 준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혁은 또 그 거리로 갔습니다. 지은이 노점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모습, 준혁은 숨을 고르고 다가갔습니다. 붕어빵 주세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붕어빵 집게를 떨어뜨렸습니다. 준혁 씨, 떨리는 목소리. 오랜만입니다. 준혁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심장은 요란하게 뛰고 있었지만 지은은 한참을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경계하는 목소리. 그냥 지나가다가요. 붕어빵이 먹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 집게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붕어빵을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하나가 봉투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할게요. 준혁이 먼저 주었습니다. 지은과 손이 스쳤습니다. 지은이 화들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돈은요? 됐습니다. 잘 먹을게요. 준혁은 받아들고 물러섰습니다. 그때 준서가 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키 크다. 천진난만한 목소리. 준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응, 형아가 많이 컸구나. 나 형아 아니야. 나 5살이야. 준서가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그렇구나. 이름이 뭐야? 준서. 좋은 이름이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형이야, 동생이야? 형이야. 준우는 동생이야. 준서가 옆에 준우를 가리켰습니다. 둘 다 좋은 이름이네. 그때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준서야, 아저씨 바쁘신데 그만해. 차가운 목소리. 괜찮습니다. 귀여워서요.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혁은 일어났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준서가 활발했습니다. 의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엄마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저기 편의점 가. 준서가 혼자 뛰어갔습니다. 지은은 불안한 듯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준우는 조용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분 후 준서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잘했어. 지은이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DNA를 어떻게 구하지? 그때였습니다. 준서가 넘어졌습니다. 의자에서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이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준서야. 아파. 준서가 다리를 가리켰습니다. 무릎이 까져 있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지은이 당황했습니다. 휴지를 꺼냈습니다. 밴드 필요하시면 제가 가져올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기 차에 구급상자가 있어요. 아, 괜찮습니다. 금방 가져올게요.
준혁은 이미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2분 후 돌아왔습니다. 구급상자를 들고 밴드 여기 있습니다.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가 붙여줄게. 아파. 안 아파. 금방 끝나. 소독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 됐어. 고마워, 아저씨. 준서가 웃었습니다. 준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준혁은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닥에 밴드 포장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준서의 머리카락 한 가닥이 붙어 있었습니다. 준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재빨리 주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붙은 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네.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혁은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주머니에서 포장지를 꺼냈습니다.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근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이제 준우의 것도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준혁은 또 그 거리로 갔습니다. 지은이 노점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 붙인 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준우는 지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일주일이 필요했습니다. 준우의 DNA를 구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나타났습니다. 지은은 준혁을 봤습니다. 그러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준우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콧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 휴지로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휴지를 버렸습니다. 노점 옆 쓰레기통에 준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밤 10시, 지은이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준혁은 기다렸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휴지를 찾았습니다. 준우의 침과 콧물이 묻은 휴지, 조심스럽게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이제 두 아이의 DNA가 모두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검사기관에 접수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불안, 초조, 기대, 두려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부회장이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나? 아니요, 아버지.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부회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메일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준혁은 손이 떨렸습니다. 메일을 열었습니다. 검사 대상 육준서, 육준우. 의뢰인 육준혁. 친자 확률 99.99%. 생물학적 아버지로 확인됨. 준혁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 아들이야. 준서와 준우는 내 아들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죄책감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이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준서와 준우, 내 핏줄.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붕어빵 노점에서 추위에 떨고 반지하 쪽방에서 살고 준혁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두려웠습니다. 지은을 만나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4년 만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지?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차를 몰고 그 거리로 갔습니다. 오후 7시 노점이 보였습니다. 지은이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가갔습니다. 지은 씨,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또 왔어요? 차가운 목소리.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이요? 지은이 비웃었습니다. 4년 만에 할 말이 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사과요? 이제 와서 사과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서와 준우가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왔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이들이 제 아들이잖아요. 지은은 한참을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 아이들은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DNA 검사를 했습니다. 준서와 준우는 제 아들이 맞습니다. 어떻게? 머리카락과 침으로 했습니다. 준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비열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제 아이들 데려가려고요? 아니요. 그럼 뭔데요? 책임지고 싶습니다. 지은이 비웃었습니다. 책임? 지금 와서 책임? 웃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4년 전에 몰랐습니다. 임신한 줄 몰랐습니다. 지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네. 이혼하고 한 달 후에 알았어요. 임신한 줄. 병원 갔더니 벌써 4개월이래요. 쌍둥이래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한테 연락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고 싶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안 났어요. 당신은 이미 떠났으니까. 돈이 없어서 떠났으니까. 나한테 다시 올 이유가 없으니까. 준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나왔어요. 쪽방에서요. 119 불렀어요. 병원 갔어요. 지은이 흐느꼈습니다. 애들 낳고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병원비 600만 원. 할부로 내고 있어요. 아직도 다 못 갚았어요. 준혁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애들 보면 살아야 했어요. 당신 원망했어요. 왜 나를 버렸냐고. 왜 혼자 두었냐고.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해요? 아버지 노릇하겠다고요? 4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와 준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준혁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지은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제발,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은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지은이 거절했습니다. 준혁은 물러났습니다. 지은이 준서와 준우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준혁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위스키를 따라 단숨에 비웠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취했습니다. 지은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책임져야 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무실로 오게. 준혁은 회사로 갔습니다. 부회장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되더군. 죄송합니다. 자네 나이가 이제 30이야. 부사장 자리를 준비하고 있어. 그런데 이 모양이면 어떻게 하나? 죄송합니다. 혹시 여자 문제인가?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여자가 있나? 있었습니다. 과거형인가? 아이가 있습니다. 부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쌍둥이 아들입니다. 제 아이들입니다. 부회장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언제 낳은 건가? 4년 전입니다. 그때 결혼했었나? 네. 이혼했습니다. 부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나? 붕어빵을 팝니다. 노점에서 부회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있습니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나? 최근에 알았습니다. 부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자네를 버렸어. 비겁했어. 아버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그런데 자네는 다를 수 있어. 준혁이 부회장을 봤습니다. 책임져라. 끝까지. 그게 아버지야. 네. 부회장이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혁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지은이 아무리 거부해도 끝까지 책임지기로. 그날 저녁부터 준혁은 매일 나타났습니다. 지은을 지켜봤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준혁을 무시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3월의 봄비. 지은은 비를 맞으며 붕어빵을 팔았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준서와 준우가 비에 젖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차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다가갔습니다. 지은 씨.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준혁이 우산을 건넸습니다.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젖고 있어요. 지은은 준서와 준우를 봤습니다. 둘 다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우산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물러났습니다. 밤 9시. 비가 그쳤습니다. 지은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지은이 거절하려 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입니다. 감기 걸립니다. 지은은 준서와 준우를 봤습니다. 둘 다 떨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지은이 준혁의 도움을 받아들인 것은 차에 탔습니다. 지은이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준서와 준우를 품에 안았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지은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준혁은 차를 몰았습니다. 15분 후 도착했습니다. 낡은 빌라 앞. 내리세요. 지은이 준서와 준우를 데리고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준혁이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담요를 꺼냈습니다. 이거 쓰세요. 지은이 망설였습니다. 받으세요. 담요를 건넸습니다. 지은이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혁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혁은 매일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추우면 핫팩을 들고, 배고플 시간이면 빵을 들고, 처음에 지은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준서와 준우는 준혁을 좋아했습니다. 아저씨다. 준서가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안녕, 준서야. 준혁이 무릎을 꿇고 준서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우도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작은 목소리. 준우야.
준혁이 준우도 안았습니다.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내 아들들이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매일 밤 그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은에게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어느 날은 노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준서 준우와 놀아줬습니다. 지은의 경계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대화도 늘었습니다. 날씨 좋네요. 네. 아이들 감기 나았어요? 네, 고마워요. 짧은 대화. 그러나 의미 있는 대화. 그리고 4월 초.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노점에 도착했을 때 이상했습니다. 준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서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우는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집에 있어요. 아파서요. 많이 아파요? 열이 좀 있어요. 병원은 갔어요? 내일 가려고요. 준혁은 불안했습니다. 지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을 거예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불안했습니다. 제가 데려갈게요. 괜찮아요.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가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우가 경기를 해요. 뭐라고요? 지은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준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혁의 차에 탔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준혁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뛰어내렸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혁도 뒤따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준우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옆에 있었습니다. 준우야. 지은이 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준우의 몸이 뜨거웠습니다.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이웃이 말했습니다. 택시 불러주세요. 지은이 외쳤습니다. 제 차 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준우를 넘겨주세요. 지은이 준우를 준혁에게 넘겼습니다. 준혁은 준우를 안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차에 태웠습니다. 지은이 뒷좌석에 탔습니다. 준서도 탔습니다. 준혁은 차를 몰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과속했습니다.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 준혁이 준우를 안고 뛰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준우를 태웠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열이 39.8도입니다. 경기 증상 있었어요? 네. CT 찍어야겠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우가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준혁도 함께였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준우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누구세요? 접니다.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수막염 의심됩니다. 입원해야 합니다. 수막염이요? 네. 정확한 건 더 검사해 봐야 합니다.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위험한 건가요? 빨리 치료하면 괜찮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일주일 정도요. 비용은? 일단 입원부터 하시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준우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링거를 맞았습니다. 지은은 준우 옆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밖에 서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가 왔습니다. 입원비 수납하셔야 해요. 얼마예요? 보증금 50만 원이요.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카드 되나요? 네. 지은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카드를 꺼냈습니다. 간호사가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카드를 긁었습니다. 삑. 한도 초과입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지은이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역시 안 됐습니다. 현금은요? 없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치료는 하는데 내일까지 수납하셔야 해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낼게요.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돼요. 왜요? 당신 도움 받고 싶지 않아요. 지은 씨.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나가주세요. 뭐라고요? 당신 때문에 자꾸 흔들려요. 당신 때문에 자꾸 약해져요. 지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준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물러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했습니다.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4012호실 입원비요. 제가 낼게요. 보호자세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카드 주세요. 준혁은 카드를 건넸습니다. 결제가 됐습니다.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혁은 병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 2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나왔습니다. 준혁을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있었어요? 네. 왜요? 그냥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입원비 당신이 냈죠? 네. 왜 그랬어요? 제 아들이니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소리 질러서. 괜찮아요. 지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4년 전에요. 이혼하고 한 달 후에 알았어요. 임신한 걸. 준혁은 들었습니다. 병원 갔더니 벌써 4개월이래요. 쌍둥이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한테 연락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용기가 안 났어요. 왜요? 당신은 이미 떠났으니까. 돈이 없어서 떠났으니까. 나한테 다시 올 이유가 없으니까. 지은이 울었습니다. 혼자 나왔어요. 쪽방에서요. 119 불렀어요. 병원 갔어요. 애들 낳고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준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비 600만 원이었어요. 할부로 내고 있어요. 아직도 다 못 갚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애들 키우면서요. 죽고 싶었어요. 매일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애들 보면 살아야 했어요. 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 원망했어요. 왜 나를 버렸냐고. 왜 혼자 두었냐고. 왜 가난하게 만들었냐고. 미안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나타나서요. 아버지 노릇하겠다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알아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지은이 준혁을 봤습니다. 애들이 좋아해요. 당신을. 지은이 웃으며 울었습니다. 아저씨가 오면 기뻐해요. 웃어요. 나도 흔들려요.
당신 보면 4년 전이 생각나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요. 준혁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 씨, 미안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괜찮아요. 준혁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진심이에요. 도망가지 않을게요.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동이 텄습니다. 준혁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의자에서 잤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사장님 어디세요? 미안한데 오늘 못 갈 것 같아. 중요한 회의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그럴 수 없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 부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회의가 몇 시간 남았는데 못 갈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가? 개인 사정입니다. 부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자 문제인가? 네. 그 여자가 그렇게 중요한가? 준혁은 대답했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 아들들입니다. 부회장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알겠네. 대신 회의는 내가 하지. 죄송합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혁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준우가 자고 있었습니다. 열은 많이 내렸습니다. 지은도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준서가 깨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야, 배고파. 준혁이 준서를 데리고 병원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사줬습니다. 준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잘 먹었어. 준서가 웃었습니다. 준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서야. 네. 아저씨가 준서 아빠면 좋겠어. 준서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빠? 아빠가 뭐야?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 깨어 있었습니다. 준서 어디 갔어요? 밥 먹었어요. 고마워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준우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히 수막염은 아니었어요. 지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뭔가요? 급성 편도염이에요. 입원 치료 필요하고요. 일주일 정도면 괜찮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지은이 준혁을 봤습니다. 입원비 갚을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빚지고 싶지 않아요. 빚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가족이니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회사는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부회장이 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죄송합니다. 여자와 아이 얘기 들었어. 언제 낳은 건가? 4년 전입니다. 그때 결혼했었나? 네. 이혼했습니다. 부회장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데려와. 네. 아이들이랑 그 여자. 데려와. 저녁 같이 먹자. 준혁은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가족이면 알아야지. 감사합니다. 준혁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나고 싶대요. 지은이 놀랐습니다. 아버지요? 네. 저희 저녁 초대하셨어요. 못 가요. 왜요? 뭐라고 말해요? 재벌 아버지한테 나 같은 사람이. 지은 씨는 제 아이들 엄마예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준혁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알겠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준우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퇴원했습니다. 지은은 준서와 준우를 데리고 준혁의 차를 탔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 나 너무 떨려요. 괜찮을 거예요. 이런 곳 처음이에요. 준혁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세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부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과 지은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인사했습니다. 부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게. 이쪽은 이지은입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이 웃었습니다. 반갑네. 앉게. 지은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서와 준우는 낯을 가렸습니다. 부회장이 두 아이를 봤습니다. 쌍둥이로구나. 네. 이름이 뭐지? 육준서요. 저는 육준우예요. 좋은 이름이네. 부회장이 웃었습니다. 준혁이가 자기 이름에서 따왔구나. 네. 지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부회장이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준혁이랑 어떻게 만났나? 대학교 때 만났습니다. 그랬구나. 연극반이었다고 들었네. 네. 부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겠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준혁이를 일찍 찾아줬더라면 자네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부회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걱정 말게. 내가 책임지겠네. 아이들도 내 손자들이야. 감사합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회장이 준서와 준우를 봤습니다. 준서야, 준우야. 할아버지가 뭐 사줄까?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난감이요. 준우도 말했습니다. 나도요. 부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다 사줄게. 식사가 끝났습니다. 준혁이 지은을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분이시네요. 네. 준혁이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은이 준서와 준우를 데리고 내렸습니다. 준혁 씨, 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만에요. 준혁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다음 주, 부회장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다음 달 일본 출장 가야 해. 중요한 계약이야. 자네가 가게. 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알겠습니다. 준혁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일본 출장 가요. 언제요? 다음 주요. 얼마나요? 일주일이요. 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금방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런데 출장 전날, 밤 10시,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준혁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우가 또 아파요. 열이 40도예요. 지금 어디세요? 집이에요. 제가 갈게요. 준혁은 차를 몰고 달렸습니다.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준우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요. 차에 탔습니다.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폐렴입니다. 입원해야 합니다. 또요?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면역력이 약한가 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우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링거를 맞았습니다. 지은은 준우 옆에 앉았습니다. 준혁도 함께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준우가 깨어났습니다. 엄마. 응, 준우야. 준우가 준혁을 봤습니다. 아저씨. 준서가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아저씨가 왜 있어?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서야. 아저씨가 말이야. 사실은 준혁이 말하려 했습니다. 그때 지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저씨가 너희 아빠야. 준서와 준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빠? 준서가 물었습니다. 그래.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준서와 준우는 준혁을 봤습니다. 아빠. 준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응, 아빠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우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준혁은 눈물이 났습니다.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이제 안 떠날게. 계속 여기 있을게. 준혁이 울었습니다. 지은도 울었습니다. 준서가 물었습니다. 진짜 아빠야? 진짜야. 이제 안 가? 안 가. 약속해? 약속해. 준서가 준혁을 안았습니다. 좋아. 준우도 안았습니다. 나도 좋아. 네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출장 가야지. 죄송합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뭐라고? 준우가 아픕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부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나? 회사 운명이 걸린 거야. 죄송합니다. 자네가 안 가면 누가 가나?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부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망이야. 정말 실망이야.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더 중요합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이 옆에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회사 가요.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이들이 더 중요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준우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야겠습니다. 지은이 얼어붙었습니다. 위험한 건가요? 폐렴이 심해졌습니다. 주에 깊게 봐야 합니다. 준우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은과 준혁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준서는 지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지은이 창문에 이마를 대고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준혁 씨. 네. 만약 준우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지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준혁이 지은을 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준우는 강한 아이예요. 우리 아들이에요. 꼭 이겨낼 거예요. 준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지은이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좋아질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준혁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준우가 깨어났습니다. 엄마. 응, 준우야. 지은이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우가 준혁을 봤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 그러나 준혁은 들었습니다. 응, 아빠야. 준혁이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우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준혁이 준우를 안고 나왔습니다. 지은이 준서를 데리고 따라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은 씨, 네, 제 집으로 갈래요? 지은이 놀라 준혁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함께 살아요. 우리 가족으로.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살자. 아이들이랑 셋이서가 아니라 우리 넷이서. 준혁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해요. 다시.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혁 씨, 사랑해요. 4년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준혁이 고백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뒷자리에서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결혼해요? 그래, 결혼한다. 준혁이 웃었습니다. 준우도 말했습니다. 좋아. 모두 웃었습니다. 준혁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 강남의 30평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 들어섰습니다. 넓은 거실, 고급 가구들, 큰 창문. 와, 지은이 숨을 삼켰습니다. 준서와 준우가 뛰어다녔습니다. 와, 넓어. 크다. 준혁이 지은을 안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지은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부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왜? 결혼합니다. 부회장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은이 다가왔습니다. 뭐해요? 생각했어요. 뭐요? 지난 4년을. 준혁이 지은을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혼자 두어서. 괜찮아요. 이제 함께니까. 지은이 웃었습니다. 준혁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혁과 지은은 재혼했습니다. 구청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준서와 준우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내 가족의 사진. 부회장도 왔습니다. 축하한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부사장 자리. 그러나 이전과 달랐습니다. 매일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야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 갔습니다. 준서와 준우와 놀았습니다. 지은과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동물원에도 갔습니다. 놀이공원에도 갔습니다. 수족관에도 갔습니다. 준서와 준우는 매일 웃었습니다. 아빠 놀아줘. 알았어. 준혁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준서와 준우가 등에 올라탔습니다. 말놀이. 히잉. 준서가 웃었습니다. 준우도 웃었습니다. 지은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준혁도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은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 나가자. 어디로요? 그 거리로. 준혁은 알았습니다. 강남역 사거리.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 골목. 붕어빵 노점이 있던 곳. 지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다시 만났죠. 그랬죠. 기억나요? 내가 울었던 거요. 기억나요. 준혁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당신이 돌아올 줄. 나도 몰랐어요. 이렇게 행복할 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했어요? 붕어빵 팔았어. 와, 정말이요? 그래. 추운 겨울에 매일 여기 서 있었어. 준우도 물었습니다. 우리도 있었어요? 그럼 너희 데리고 있었지.
준서가 말했습니다. 지금도 배고파? 준혁이 웃었습니다. 그럼 사 먹자. 근처 붕어빵 가게로 갔습니다. 4개 주세요. 준혁이 붕어빵을 샀습니다. 4명이 나눠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맛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맛있어. 준우도 말했습니다. 지은이 준혁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혁이 지은을 안았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와 준우는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은이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준혁도 옆에 앉았습니다. 옛날에 지은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서와 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지은이 책을 덮었습니다. 준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행복해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나도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4년 전 지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혼할 때요. 끝인 줄 알았어요. 나도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났죠. 운명인가 봐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지은도 웃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함께 살아요. 아이들이랑 우리 넷이서 행복하게.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지은이 준혁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준혁이 지은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준서가 이상했습니다. 아빠, 왜 준서야? 몸이 이상해. 준혁이 준서를 만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열이 많이 나. 지은이 달려왔습니다. 준서야, 병원 가야겠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으로.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독감입니다. 입원 필요 없고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다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는 약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우도 열이 났습니다. 아빠, 아파. 준우야. 준혁이 준우를 안았습니다. 쌍둥이라 같이 옮은가 봐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약 먹이고 재웠습니다. 밤, 준혁과 지은은 두 아이를 돌봤습니다. 열을 재고,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약을 먹이고, 새벽 3시, 준서가 깼습니다. 아빠, 응, 물. 준혁이 물을 떠다 줬습니다. 고마워, 아빠. 준서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준혁은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이 옆에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네, 여기 있어줘서. 당연하죠. 준혁이 웃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서와 준우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다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놀아줘. 알았어. 준혁은 행복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아버지구나. 깨달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부회장이 집으로 왔습니다. 준서야, 준우야,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두 아이가 달려갔습니다. 부회장이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잘 지내니? 네. 할아버지가 선물 가져왔어. 와. 준서와 준우가 기뻐했습니다. 부회장이 준혁을 봤습니다. 잘 지내는구나. 네, 아버지. 행복해 보여. 행복합니다. 부회장이 웃었습니다. 잘했어. 가족을 선택한 거.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지은이 준비한 음식,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맛있네.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요리를 잘하는구나. 아니에요. 부회장이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가족 사진 찍자. 온 가족이, 네.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부회장이 떠났습니다. 저녁, 준혁과 지은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 씨, 네. 행복해요. 나도요.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준혁이 지은을 안았습니다. 계속 행복할 거예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준서와 준우가 뛰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뭐해? 안고 있어. 우리도. 두 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여름, 준혁의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준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프라이, 토스트, 우유. 지은이 일어났습니다. 준혁 씨, 내가 할게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준서와 준우가 일어났습니다. 아빠, 응, 배고파. 금방 줄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네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요리 최고. 준우도 말했습니다. 준혁은 행복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회사에 갔습니다. 부사장 업무. 그러나 이전과 달랐습니다. 저녁 6시. 정확히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빠. 준서와 준우가 달려왔습니다. 안았습니다. 오늘 뭐 했어? 유치원 갔어.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래. 재미있었어? 응. 6개월 전, 준서와 준우는 유치원에 입학했습니다. 강남의 좋은 유치원. 매일 즐겁게 다녔습니다. 지은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노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요리를 배웠습니다. 베이킹도 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지은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 오늘 케이크 만들었어요. 정말요? 응. 식탁에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초콜릿 케이크. 와. 준서와 준우가 기뻐했습니다. 맛있겠다. 같이 먹자. 네 가족이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지은 씨,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와 준우가 잠든 후, 준혁과 지은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 씨, 네, 나 임신한 것 같아요. 준혁은 놀라 지은을 봤습니다. 정말요? 응. 테스트기 해봤는데 2줄이 나왔어.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지은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은도 울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 8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준혁과 지은은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서와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준우야. 엄마 배에 동생이 생겼어. 정말요? 준서가 놀랐습니다. 응. 남동생이야, 여동생이야? 아직 몰라. 준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여동생이 좋아. 나는 남동생. 준서가 말했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저녁, 부회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왜?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지은이 임신했어요. 부회장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인가? 네. 축하한다. 정말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부회장이 웃었습니다. 손주가 또 생기는구나. 할아버지 기쁘다. 준혁도 웃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의 배가 불렀습니다. 준서와 준우는 매일 배에 대고 말했습니다. 동생아, 빨리 나와.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프지 마. 준우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웃었습니다. 준혁은 지은을 극진히 돌봤습니다. 무거운 것은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매일 과일을 깎아줬습니다. 발 마사지도 해줬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 너무 과해요. 아니에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당신과 아기가 건강해야죠. 어느 일요일, 내 가족은 공원에 갔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준서와 준우는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엄마, 빨리 와. 알았어. 준혁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혁 씨, 네, 행복해요. 나도요. 지은이 준혁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4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행복할 줄. 나도요.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운명이었어요. 준혁이 지은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와 준우를 재웠습니다. 준혁과 지은은 아기 방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아기 침대 놓을까요? 좋아요. 여기는 옷장. 응. 두 사람은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준혁 씨, 네. 정말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제가 고마워요. 기회를 줘서. 준혁이 지은을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지은이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 아파요. 병원 가요. 준혁은 지은을 부축했습니다. 준서와 준우는 부회장에게 맡겼습니다.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갔습니다. 준혁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요. 응. 지은이 힘을 주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응애. 울음소리. 의사가 말했습니다. 딸입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지은이 울었습니다. 준혁도 울었습니다.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 우리 딸이야. 준혁이 속삭였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육지우는 어때요? 지혜로울지. 비우. 지혜로운 비처럼 세상을 적시는 아이. 좋아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지우야. 잘 부탁해. 준혁이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부회장이 준서와 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동생이다.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작다. 준우가 말했습니다. 부회장이 지우를 봤습니다. 예쁘구나.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네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5가족이었습니다.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돈보다, 명예보다, 성공보다 가족이 중요하구나. 그날 밤, 준서와 준우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빠, 응? 나 행복해. 준서가 말했습니다. 나도. 준우도 말했습니다. 아빠도 행복해.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준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났습니다. 4년 전 붕어빵 냄새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순간 멈춰 섰던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은과 지우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와 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두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조심해. 동생 있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지우를 보여줬습니다. 작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귀엽다. 준우도 말했습니다. 지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우를 안고 있었습니다. 준서와 준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동생아, 나 오빠야. 준서가 말했습니다. 나도 오빠야. 준우도 말했습니다. 준혁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5가족의 사진. 완벽했습니다. 저녁. 준혁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우는 지우를 돌봤습니다. 준서와 준우는 놀았습니다. 밥 먹자. 준혁이 불렀습니다. 식탁에 모였습니다. 지우는 지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준서와 준우가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준혁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은이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준서와 준우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지우도 잠들었습니다. 준혁과 지은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하죠? 준혁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은이 웃었습니다. 준혁이 지은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씨야말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별들, 생각에 잠겼습니다. 4년 전, 자신은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재벌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붕어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은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들들을 찾았습니다.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행복했습니다.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부자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은이 나왔습니다. 준혁 씨, 왜 앉아요?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 행복하다고. 지은이 웃었습니다. 준혁의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함께 1년 후 2026년 12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준혁과 지은은 그 거리로 나왔습니다. 준서와 준우와 지우와 함께 강남역 사거리 붕어빵 노점이 보였습니다. 아빠, 저기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붕어빵이다. 준우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준혁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한돌이 지난 아기 노점 앞에 섰습니다. 5개 주세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노점 주인이 붕어빵을 담았습니다. 여기요. 따뜻했습니다. 준서와 준우에게 하나씩 줬습니다. 맛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좋아. 준우도 웃었습니다. 지은이 준혁을 봤습니다. 2년 전 생각나요? 기억나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여기서 당신을 만났죠. 추운 겨울밤, 붕어빵 노점 앞에서. 그때 당신 표정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어요. 나도 기억나요. 지은 씨가 여기 서 있었죠. 아이들이랑. 지은이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나도요. 준혁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이렇게 기회를 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가족이 되어줘서.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의 첫눈. 와, 눈이야. 준서가 소리쳤습니다. 눈이다. 준우도 기뻐했습니다. 지우가 눈을 보며 웃었습니다. 준혁이 5가족을 봤습니다. 지은, 준서, 준우, 지우, 자신의 가족. 행복했습니다. 2년 전 이 거리에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붕어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지은을 만났고, 아들들을 찾았고,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고, 성공이 아니라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준혁은 확신했습니다. 잘한 선택이었다고,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행복해? 준혁이 웃었습니다. 응, 너무 행복해. 준우도 물었습니다. 엄마도? 물론이지.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 나도. 준우도 말했습니다. 지우가 웃었습니다. 준혁이 5가족을 안았습니다. 눈을 맞으며 행복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니, 영원히.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